안녕하세요, 드신입니다. 미지의 서울은 시청률이 증명하듯 재미와 감동을 모두 잡은 상반기 최고의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잠깐 다뤘던 호수와 분홍엄마의 서사, 그리고 분홍엄마와 미지엄마 김옥희와의 우정을 다루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호수는 분홍엄마가 퇴원하자마자 자신을 챙기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엄마를 쉬게 해주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급히 서울로 올라옵니다. 호수는 두 손니에 내려갈 때마다 자신의 짐을 조금씩 가져오는 중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행위는 물리적 짐의 정리뿐 아니라 심리적 관계의 짐을 줄이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미리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실의 고통이나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분리불안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그는 자율성을 가장한 자기 고립을 통해 더 이상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하는 고통스러운 자기 방어 기제를 형성한 것입니다. 호수의 짐 강박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적인 과거에서 기인합니다. 어릴 적 친엄마의 기일에 아빠와 단둘이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아빠마저 잃은 호수는 천혜고아가 됩니다. 엄마와 아빠의 기일이 같다는 설정은 호수의 삶이 얼마나 깊은 비극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작은 마음에 얼마나 깊은 죄책감이 새겨졌는지를 짐작게 합니다. 그의 유년기를 송두리째 삼킨 극심한 트라우마의 결과입니다.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을 때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12번의 수술 끝에 겨우 생명을 건졌지만 목부터 한쪽 팔까지 이어지는 화상 자국, 3분의 1을 인공뼈로 대체한 한쪽 다리, 그리고 영구적인 난청으로 이제는 아예 들리지 않는 한쪽 귀까지 신체의 왼편에 돌이킬 수 없는 결함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호수의 곁을 지키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준 이가 바로 새어머니 연분홍이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에 호수는 제2의 삶을 선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함은 호수에게 짐 강박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연분홍에게 더 이상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호수는 고향집에 내려갈 때마다 자신의 짐을 조금씩 가져옵니다. 호수에게 육체적 상은 화상, 골절, 난청뿐 아니라 평생을 짊어질 심리적 흉터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은 비극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무거운 죄책감을 내면화했고, 이는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적인 신념으로 굳어졌어요. 엄마가 언제든 버스 타고 떠나고 싶을 때 호련히 떠날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거 기억과 연결됩니다. 병원에서 연분홍 언니들이 찾아와 내가 그 짐덩이를 왜 껴왔는데 걔 안 맞는다고 너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 평생 병수 바랄 거냐? 가족을 택할 건지 저 아이를 택할 건지 정하라. 는 모진 말로 다그치는 걸 호수가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연분홍은 주저없이 예전에 이미 선택했다며 언니의 손을 뿌리칩니다. 옷차림과 생김새마저 친자매 같지 않은 언니들은 동생의 아픔보다 자신들의 체면과 자존심을 우선순위에 두는 속물적인 인간으로 비춰집니다. 그녀는 호수와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아빠와 친엄마의 기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 분홍엄마에게 우리끼리 있을 때까지 진짜 가족인 척할 필요 없잖아요.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마음에 없는 말로 분홍엄마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그때 분홍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단 소식을 듣게 되고 정신없이 친정집 앞으로 달려가지만 언니로부터 가족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말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겨우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지만 막차는 이미 끊기고 혼자 있을 호수가 걱정되어 오키집에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은 미지에게 바보같이 버스를 잘못 타서 너무 멀리 왔다며 호수에게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북받치는 울음을 참으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하는 장면은 가슴 한편이 찌릿해지는 장면이었어요. 홀로 인적이 끊긴 터미널에 앉아있는 뒷모습, 그녀의 슬픔이 화면을 뚫고 전해오는 듯했습니다. 미지는 곧장 호수에게 분홍 아줌마 통화 내용을 전하러 갔는데 어두운 거실에 덩그러니 불도 안 켜고 앉아있던 호수는 미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호수는 그때 처음으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분홍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는 안도감으로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연분홍 여사의 서사는 가족의 정의를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유년기는 집안의 깍두기 취급을 받으며 성장한 배경이 말해주듯 가족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경험한 기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역설적으로 그녀에게 타인의 고통, 특히 호수와 같이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겪는 존재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과 이타주의적 성향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연분홍은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로 호수 아빠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극심한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호수의 아버지를 선택했지만 결혼 생활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거기다 혼수 상태의 호수를 평생 병수발할 아이로 기꺼이 품는 결정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선 희생이 바탕된 애착관계의 형성을 보여줬어요. 병실에서 언니들의 모진 비난에 예전에 이미 선택했다 며 단호히 뿌리치는 장면은 그녀의 선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확고한 신념을 보여줬어요. 그녀는 호수의 어머니라는 역할을 자신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재정립한 것이죠. 특히 호수가 자신처럼 가족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는 그녀의 진술은 자신의 과거 결핍을 투사하여 호수에게는 그와 같은 경험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보상적 모성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신의 트라우마를 타인을 위한 헌신으로 승화시키는 고차원적인 방어 기제이자 치유 과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호수와 연분홍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은 혈연을 초월한 애착과 희생,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극과 상처 속에서, 때로는 끊임없는 배려와 희생 속에서,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보듬는 마음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합니다. 호수와 연분홍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역설적인 관계 속에서 그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사랑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는가? 그리고 답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를 넘어선 이해와 희생,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말입니다. 호수와 분홍엄마 사이의 관계는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역설적인 노력으로 인해 겉으로는 일정 거리를 두는 듯 보였지만 이러한 예의는 사실 깊은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시에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암묵적 합의이자 정서적 방어벽이기도 합니다. 이 벽이 허물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는 김옥희가 머리 감겨줄 때였어요. 연분홍 여사의 지인이자 미지와 미래의 엄마인 김옥희 여사의 방문 장면이었습니다. 항상 자식 얘기만 나오면 티격태격하던 관계였던 김옥희가 연분홍의 머리를 감겨주며 호수와 왜 그렇게 예의를 차리냐, 교육 드라마 찍는 것 같다 고 툭 내뱉듯 말하자 연분홍은 비로소 가슴 깊숙이 숨겨놓았던 호수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당황했던 김옥희는 애잔한 표정으로 낳으면 다 엄마냐. 내가 어떻게 호수를 키웠는지 내가 잘 안다. 니네가 가족이 아니면 세상 천지에 누가 가족이야? 라며 투박하지만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그 말을 들은 연분홍이 몰래 눈물을 훔치는 장면은 두 여인의 깊은 우정과 함께 진정한 가족에 대한 강력한 성찰을 보여주며 파라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을 만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지닌 무게, 상처, 그리고 결국 사랑으로 승화되는 진정한 의미를 묻습니다. 김옥희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연분홍에게 필요한 외부적 인정을 제공하는 존재로 기능합니다. 그동안 연분홍이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비열한 엄마라는 내면의 장벽, 어쩌면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었어요. 연분홍이 몰래 눈물을 훔치는 장면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회의감과 부담감을 털어내는 카타르시스이자 자신이 진정으로 호수의 엄마임을 자각하는 정서적 해방의 순간이었어요. 호수와 연분홍의 서사는 가족이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선 선택과 헌신, 그리고 치유의 과정임을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호수의 짐강박은 트라우마의 흔적이지만 연분홍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공감적 이해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선택적 가족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를 보여줍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상호 존중과 깊은 이해, 그리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려는 의지 속에서 그들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했어요. 미지의 서울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이란 나음의 생물학적 사실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기꺼이 책임지고 사랑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정서적 유대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깊이 있는 성찰과 감동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